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성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중국 정부가 뭐 외국인 털기를 하고 아니 진짜 근데 내가 지수를 가지고 아니야 이건 내가 맞는 거야. 잘 여러분 잘 봐봐요. 물론 그 사람 분석인데 내가 넘어간 거긴 하지만 2005년 뭐 2010 뭐 9년 그다음에 2014년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큰 세 번의 이 달림이 네네. 있었어요. 중국 증시가. 그때마다 갔다 싶으면 외국인들 많이 붙고 막 우리나라 펀드 막 뭐 차이나 펀드 막 이런 거 막 생기고 막 이럴 때 그리고 그때가 끝물이야 보통. 네, 그리고 나서 쫙 빠져갖고 양털깎기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외국인 양털깎기. 네. 거대하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흐름은 파악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도 나는 쭉 올릴 때 저점 대비 한 2배 반에서 3배만 가면 나는 털고 나올 것이다. 지금 이 생각이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잡주들에 대한 그런 차트라든지 수급 분석은 좀 하는데 와 중국 시장에서 자 여러분 다우존스는 0.75%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1.01%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76%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거는 반도체 설비 기업, 장비 기업이죠. ASML의 실적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아무래도 ASML의 장비는 선단 공정, 그러니까 최첨단 반도체 만드는 공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ASML의 장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그대로 반도체, 첨단 반도체 생산과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ASML의 그 EUV 장비가 없으면은 첨단 반도체를 아예 못 만들기 때문에 그 예상치라든지 그런 게 반도체 시장의 어떤 뭐 벤치마크 같은 게 돼줄 수 있습니다. 근데 ASML 실적을 보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그 3분기 ASML 원래 실적 발표 오늘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누가 실수로 홈페이지에 잘못 올려갖고 진짜요? 네. 뭐 그렇게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갖고 내렸어요. 그리고서 야 다 봤는데 뭘 안 하냐 그래갖고 그래요? 그럼 그냥 오늘 할게요. 그래서 오늘 그냥 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안 좋았던 거는 아니에요. 뭐 그 ASML에서도 뭐 실적에 부합했다,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분기 매출액이 74억 7천만 유로로 전년 동기 62억 4천만 유로보다 한 20% 정도 올랐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4.01 유로에서 5.28 유로로 31%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3분기 순예약 수주 같은 거죠? 수주죠, 수주. 그러니까 ASML이 수주를 했다라는 것은 ASML의 장비가 다음에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첨단 반도체 생산이 늘어난다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3분기 순 예약이 26억 유로입니다. 26억 유로 숫자 보세요. 26억 유로. 26억. 근데 시장 전망치가 56억 유로였어요. 반이요? 반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주잖아요. 그리고 뭐 3분기 수주니까 이미 그 장부를 잠근 수주가 절반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순 매출 전망치를 한 300억 유로에서 350억 유로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앞서 발표했던 내년 매출 가이던스의 하위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이던스의 하위 절반 수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여기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실적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조목조목 아직까지 따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숫자만 나온 거죠. 숫자만 나오다 보니까 ASML 주가가 16%가 급락을 했고 엔비디아가 4.7% 떨어졌고 TSMC 2.6 뭐 이런 것들도 ASML 장비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는 엔비디아라든지 TSMC가 그러니까 ASML을 이유로 ASML 문제가 생겼다면 공급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엔비디아나 TSMC가 안 사간다라는 거는 수요단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뭐가 됐든 이제 ASML이 이제 가이던스를 낮췄다라는 거, 그러니까 못 미쳤다라는 거는 좀 그런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그러면 그냥 지금 AI 기반 자체가 다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브로드컴도 빠지고 AMD도 빠지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장비 회사, 암 같은 IP 회사 다 빠졌습니다. 근데요, 그 ASML의 지금 수주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수주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TSMC라든지 그런 파운드리 쪽에서 주문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들이 주문을 덜 했다는 거는 결국 수요단 문제로 볼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공급단의 문제라는 건 ASML의 생산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중국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못 사가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중국에서도 이 정도 사갈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이제 실적을 잡아놨는데 네. 이게 이쪽에서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통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에 낮춘 거라 그러면 수요 쪽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SML의 공급단에는 문제라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의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기사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오늘 나오기로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손가락이 두꺼워서 잘못 눌렀나 보네요. 만약에 우리 회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프로님? 우리 회사요? 네. 우리 회사에 실적 관심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네. 아이쿠 실수했네. 근데 아무도 몰라. 괜찮아. 아니 이게 왜 하루 전에 이렇게 터졌느냐? 저는 과연 이게 그냥 우연일까? 쇼크를 해프닝으로 덮으려 그랬다? 네, 저는 항상 우연을 믿지 않잖아요. 네. 음모론자? 그렇죠. 네, 저는 모든 것엔 음모가 있다.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을 때 터지면 더 안 좋잖아요. 네. 물론 뭐 며칠 차이 안 나죠, 이거. 원래 발표.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좋을 때 살짝 한번 터트리고 해프닝처럼 터트리고 조금 덜 중요한 것처럼. 혹시 중국이랑 짜고 외국인 털기하는 재료로 준 게 아닐까요? 그렇게까지 이어가면 제가 설 자리가 좀 많이 부족하고요. 네. 아무리 음모론자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그런 기폭제를 제공했던 걸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뭔가 이제 다 같이 짜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원유시설이 아니라 군사시설을 공격하겠다라는 얘기는 에너지 시설 자체는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유가가 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왠지 중국의 외국인 털기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네타냐후의 어떤 전략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수요 둔화. 이 부분도 이렇게 중국이 뭔가 이거 좀 부양을 하려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원유 수요도 좀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다가 근데 뭐 자꾸 숫자도 안 내놓고 뭐 말만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폭락한 것처럼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한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좀 그럼 원유 수요도 좀 줄어들겠네? 라는 것들에 뭐 기대가 줄어든 거죠. 원래 이미 나간 건 아니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이나 석유 관련 시설이 아니라 군사 시설을 타격하겠다라고 미국에다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들이 좀 보도를 했는데 이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니네 핵시설이나 석유 인프라 공격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너 그거 해가지고 만약에 유가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 나 대선 방해하는 걸로 간주할 거야.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간섭이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됐었던 거죠. 그럼 너 지금 만약에 이란의 핵시설이나 원유시설 공격하는 거는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막 유가가 오르고 그러면 분명히 또 현 정부에 대한 에너지 물가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란 이스라엘 문제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든지 분명히 이제 트럼프 후보가 그래 가지고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언급이 좀 있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 부분,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말로만 너 그러면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거야? 라고만 하면은 네타냐후가 그건 네 사정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미국이 거기다 사드를 이렇게 쓱 주면서
너 이게 나에 대한 뭐 저항으로 간주할 거야라고 하면서 사드를 쓱 넣어주면서 네. 야, 그 미사일 방어는 우리가 좀 해줄 테니까 나를 굳이 나한테 부담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서 이제 이번에 그 내용을 이스라엘에서 미국에다 전화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좀 군사 시설을만 타겟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부양 얘기도 이제 중국 재정부에서 12일에 기자회견을 할 때 이게 네. 뭐 2조 위안이냐, 3조 위안이냐, 10조 위안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뭐 국채 발행을 대규모로 하겠다. 우리는 지금 정부는 굉장히 탄탄하고 국채 발행할 여력이 있다. 지금 지방 정부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지방 정부의 채권 그거 내가 다 주정부가 받아줄 수 있게 국채 발행하겠다. 얼마요? 그건 뭐 좀. 그러니까요. 내가 다 쏠게, 맛있는 거 쏠게. 어디 가시게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죠. 네. 우리 이런 사람들을 좀 잘 믿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했던 게 굉장히 컸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한 번 더 17일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오전 10시, 현지 시간 기준으로 내일 10시에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아니구나. 주택도시 농촌건설부장과 네. 자연자원부, 중국인민은행의 참석자들이 나와서 제목이 부동산 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 경제의 그 어떤 가장 아픈 고리 중에 하나는 부동산을 꼽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선수들이 부동산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밑밥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지금 요건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7, 그러니까 내일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고, 네. 그 다음 날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들 생각하는 거는 아까 정프로님이 뭐 좋은 얘기 하려면 안 좋을 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뭔가 GDP가 잘 안 나오니까 밑밥 가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까? 아니 뭐 모르겠어요. 왜 세상은 다 제가 생각한 대로 다 그렇게 갈까요? 이게 한두 번이면 저도 뭐 우연이겠지 생각하는데 매번 이러니까 네. 조금 이제 무서워요, 제가. 이거 나는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일까? 네, 신기합니다. 그 그리스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카산드라? 네. 본인은 다 맞추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예언가. 그 이제 카산드라의 예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예언은 항상 맞췄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가지고 이게 되게 힘들어했던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오늘 잘 믿고네. 아니. 근데 그 부분이 네. 그 되게 정확한 지적이나 전망이나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네. 시장은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이 안 받아들여. 네. 시청자가 안 받아들이고. 그런 거를 이제 카산드라의 예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우리 정프로의 예언으로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정산드라. 네, 정산드라. 그리고 지금 GDP 전망은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중국은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1분기에는 5%가 넘게 나왔었는데 2분기에 1분기 제가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2분기 성장률은 4.7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에는 4.4에 그칠 거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럼 5%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제와 그 전에 계속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았냐라는 좀 명분 쌓기가 아닐까라는 전망들도 좀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1분기가 5.3% 나왔었었네요. 5.3? 네네. 그래서 하여튼 중국도 안 좋아. 중동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됐다가 원유시설 타격까지는 안 할 거라는 그런 안도감 같은 게 플러스 되면서 유가가 5% 정도 하락을 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LG에너지 솔루션이 포드 상용차에 한 100만 대분의 배터리를 공급한다. 엔솔이요? 네, 13조 원대 정도 될 거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시 이제 정상 자리를 찾는군요. 정프로 있잖아. 저는 시장인가 봅니다. 우리 정산드라의
엔솔. 예언을 좀 엔솔. 네.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대장주잖아요. 네, 대장주죠. 정프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정산들의 예언을 다들 긴장하면서. 정산들아. 그러니까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요. 한 109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셀 모듈을 장기 공급하는 계약인데요. 27년부터 32년까지 6년간 75기가와트,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34기가와트를 공급하는 두 개의 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공급 계약을 네. 그러니까 기간이 아니라 왜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해놨는지 부분들을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개가 어떻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기준으로 나눈 게 아니라 공급 계약이 여러 건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포드랑 예. 그래가지고 두 개로 돼 있는데 이게 뭐 자세한 내용들이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래갖고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허허 이런. 아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이 두 건으로 돼 있는데 그게 왜 두 건으로 돼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총 합은 109기가와트가 맞는데. 통상은 109기가와트 100만 대 분량을 수주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하는데 왜 굳이 그걸 혹시 셀과 모듈을 따로 계약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헷갈리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셀 모듈을 따로 한 건지 뭐 기간이 조금 더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간으로 나눈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추가 취재를 오늘 좀 LG에너지에 좀 전화를 해보고서 LG에너지 솔루션 건물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추가 취재를 해보고서 이게 좀 유의미하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따로 다시 한번 말씀을 엘리베이터 드리겠습니다. 잘못한 척하면서 이제 딱 그냥 내리는 거죠 거기. 아이고 여기 엔솔이네. 이번에 저기 109기가 뭐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취재 자연스러운 취재. 막 전화해서 대표님 언제 뵙고 뭐 인터뷰 하시죠. 이거 안 됩니다. 취재 자연스럽게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취재 지시를 때 구체적으로 주시면 엘리베이터 잘못 내린 척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까 전에 좀 되게 일단은 기대 섞인 얘기와 좀 우려 섞인 얘기를 동시에 드릴게요. 우려도 있어요? 예. 기대 섞인 얘기는 뭐가 있냐면은 요 차입니다. 요 차. 트랜짓. 예, 이거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데 그게 진짜 유럽이나 동남아 가면 진짜 많이 타요. 그냥 온 동네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포터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짐차예요? 네, 상용차.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봉고차라고도 부르고 스타렉스 같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조금 그거보다 조금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요게 그 포드가 이제 좀 약간 9세대 패물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좀 강조를 하려고 쓴 표현입니다. 유럽 상용차 시장 1위입니다. 저게? 그래요? 트랜짓이? 예. 이게 미국 차인데도 이 트랜짓이 유럽 시장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에도 뭐 르노라든지 이런 데들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포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제가 알기로 국가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 뚜껑 없는 그 운송을 못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군대가 있고 물건 옮기려면. 그러니까 포터는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이게 뭐 떨어진다거나 뭐 그럴 수 있어갖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포터 같은 차는 이렇게 뭐 픽업 트럭이나 이런 건 좀 있을지 몰라도 잘 안 타거든요. 근데 그 차 시장이 다 경상용차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트랜짓이 1위입니다. 아니 뭐 페덱스 뭐 이런 차 다 저런 거 다 저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쿠팡 차량이 다 경상용차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제가 좀 패물이라고 좀 말씀드렸던 거는 이 승용차 시장에서 그렇게 막 되게 각광을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연간 한 50만 대 정도를 유럽에서 판매를 한다 그랬을 때 이 트랜짓 한 종이 거의 한 20만 대까지 팔립니다. 그러니까 잘 팔리는 차예요. 근데 여기에 그 전기차 모델 이 트랜짓 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용차는 또 이제 승용차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내구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는 출퇴근 정도 타는데 상용차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가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갖고 밀도가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게 되게 배터리를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에 LG 엔솔이 하게 됐다. 이게 이제 그 좋은 소식이고
좀 약간 좀 우려스러운 건 뭐가 있냐면은 하나는 같이 얘기해.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네. 원래 포드의 파트너는 SK온입니다. 네. 블루오벌 SK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이 이트랜짓 유럽에 들어가는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포드, SK온, 터키 회사가 같이 터키에다 공장을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가 일단 SK온에서는 야, 우리는 추가로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리고 얘는 돈이 지금 안 되는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SK온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서 엔솔이 들어갔다가 엔솔이 들어가서도 야 이거 좀 애매한데 싶어가지고 빠그러졌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부활을 시켰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막 새로운 소식으로 야 포드에다가 13조 원 공급하게 됐어라고 해서 마냥 좋아할 만한 소식은 아니다. SK 온 거가 일로 간 거군요. 그렇기도 한데 그러니까 엔솔이 예전에 이거를 따서 기대를 한번 반영을 했었던 건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빠그러진 걸 다시 살린 건이다. 네. 뭐야? 라는 게 있고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희망을 찾자면은 원래 저는 지금 이 프로젝트에 마음에 안 들었던 게 터키거든요. 터키. 네. 터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긴 대단한 배터리 회사도 아니에요. 조립 공장 같은 건데 네. 터키에다 공장을 만들다 보니까 터키 정부가 끼워넣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마진을 셋이서 나눠 먹어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터키 공장이 아니라 이번에 폴란드 공장에서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터키가 빠졌어요. 튀르키예가. 예. 그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 폴란드랑은 뭐 나눌 건 없고요. 폴란드는 원래 공장이 있는데 원래 공장의 가동률이 캐즘 때문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폴란드가 요즘 좋다던데. 폴란드 얘기 나중에 한번 따로 준비할게요. 요즘 폴란드에 우리 한국 직원들 많이 갔을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뭐 현지에서도 또 뭐 젊은 직원들이 또 계시면 이제 이런저런 또 미팅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엔솔이나 하여튼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진출을 해갖고 네, 폴란드의 국제 러브도 많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정보였을까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폴란드의 엔솔 공장 가동률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올라가는 이번에 들어온 거는 꽤 그래도 좀 뭐 옛날에 있다가 빠그러졌다 다시 살아난 거다. 그러니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구조가 좀 바뀌었다. 구조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폴란드, 헝가리 이쪽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동유럽 쪽에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국위 선양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그분들 대출 받으려고 이제 은행들도 요새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전 세계 최근 들어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면은 저는 챗GPT와 GLP-1이 아닐까 싶습니다. GLP-1. 네, 드디어 GLP-1 위고비가 한국에 출시가 됐지만 우리는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맞을 수 없는 물량이 너무 물량이 없어서. 아니 그 뭐 얼마나 맞으려고 이거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예약을 한 거예요? 이미 끝났죠. 위고비 맞으려고? 네.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일론 머스크. 날씬해졌죠. 그리고 우리의 또 한국 사람. 이제 이거는 위고비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다이어트를 강하게 하신 분을 보면 다들 위고비 맞았나 이런 얘기. 네 명이 동시에 찍은 게 아니고 맨 왼쪽이랑 맨 오른쪽이 같은 사람이죠. 네. 그렇죠. 네, 방식이 그러니까 이거 위고비 아닙니다. 근데 강조드리는 위고비라고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엔 다들 위고비를 맞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대가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거는 확인된 거 아니죠? 이건 과즙세연 노린 거 아니신가 하는 의심을 제가 합리적으로 좀 해보게 되네요. 전 앤드류 노린 건데요. 그래요? AI 쪽에. 와, 과즙세연 씨네. 참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네요. 뭐 봤는데? 너는 뭐 봤니? 그래, 과즙세연 봤다. 너는 뭐 봤어? 여기서 그 위고비 공급 관련한 문제는 그 이조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급이요? 네. 사실 맞다. 여기 참 제약회사.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다 얘기하는 거. 네, 글로벌 공급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는 얼마나 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지. 아직 그 정확한 수치가 나온 바는 없고 그리고 그 공급 부족 리스트에서 빠진 것도 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있는데 FDA의 리스트에서 빠진 건 그 마운자로였었거든요. 네. 그 일라이 릴리가 공급 부족이 아주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들어올 가능성은 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좀 평가로 보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공장도 안 만들어주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공장 만든다고 미국의 CDMO 기업인 캐털런트 공장 3개를 인수해서 막 계속 물량 늘리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물량이 그렇게 막 충분한 편은 아니어서 아마 그래서 오늘 이 뉴스가 좀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위고비는 그러면 약이 그냥 그 화학 베이스의 그 약이 아니라 뭐 무슨 바이오 의약 같은 거예요? 약품이? GLP-1이요? 네, 그렇진 않아요? 아, 단백질 의약품 맞죠? 단백질이에요? 네. 단백질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단백질 먹으면 된다 이거죠. 아니, 잠깐만. GLP-1은 주사 맞는 거고요. 주사 맞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그냥 포인트만 몇 개 잡아드리면 일단은 그게 그 줄리파마라는 도매상에서 줄리파마? 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로 뛰어오는데 줄릭파마. 줄릭. 줄릭파마의 위고비가 출하 가격이 4주분에 그러니까 한 펜에 37만 2천 원으로 공개가 됐고 그러면은 이게 공개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비급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험이 안 돼요. 그럼 소비자들이 돈을 다 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37만 원이라고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얼마 받는지는 병원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병원에서 정했을 때 병원이 얼마 먹는지를 소비자들이 다 알게 돼요. 그렇지. 근데 지금 공급 부족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100만 원 받는다. 그럼 여기가 이거 뭐야? 63만 원이나 먹었어. 뭐 이런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공급 부족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거는 제가 이조 기자한테 좀 유도하고 싶었었던 우리 그 좀 국가를 위한 일은 우리도 이렇게 많이 사고 싶어 하는데 좀 우리도 좀 생산할 수 있게 우리 한미약품 공장 놀고 있는데 놀고 있어요? 그 딱 맞거든요. 거기도 준비는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위고비가 자꾸 이제 그 하얀 사람들 사는 나라에만 공장을 줘요. 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인종차별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뭐 얘기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도 이만큼 많이 사면은 우리의 공급 부족은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에다가 좀 생산 CDMO를 좀 줬으면 좋겠다. CMO를 줬으면 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뭐 어디에 짓든 돈 더 많이 남기는 게 뭐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겠죠. 싸게 만들어 드릴게요.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27만 원이. 그래서 뭐 충분히 나는 우리한테 올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하여튼 그 흰 사람들만 있는데 주로 이제 공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강조드려야 되는 거는 이 노보노비스트의 위고비는 질병에 대한 치료제다. 다이어트 약이 아니고 비만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라는 부분들을 그 회사도 그렇고 식약처도 그렇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서 허가된 용법에 따라서만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강조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그 글로벌 빅파마들의 마음은 잘 모르지만 아마 혹시 그런 식으로 생산 공장을 아직 우리나라나 인도나 중국에 안 주고 있다면 혹시 어떤 뭐 복제 비슷한 혹은 유사 제품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생산 과정의 어떤 그 비밀 같은 게 혹시 누출될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혹시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시면 되고요. 단백질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단백질 커피가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되는 거네요? 제노 단백질 커피 있잖아요. 제노. 요거가 아까 내 타이밍을 놓쳐갖고 좀 늦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깊은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제 커피도 제노로 드시면 단백질도 함께 드실 수 있다.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요 정도 할까요? 눈치 없었습니다. 아니 단백질 먹으면 된다 그럴 걸. 제가 조금 더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거기서 좀 제가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고생 많으셨고요. 그 좋은 뉴스3 콘텐츠에 혹시 제가 오늘 누가 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좀 해봅니다. 아니 저는 그 좋은 그 단백질 제노 하시는데 제가 광고에 누가 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우린 이렇게 서로 걱정하고 미안해하는데 이주 일인가는 도대체가 요즘 남의 일처럼 저러고 있어요. 뭐야? 누가 보면 다른 회사 다니는 줄 알겠네. 야, 뭐 제약 좀 안다 이거죠? 아니, 와, 난 이런 더 저급한 데가 낄 수 없다. 아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 잘났어 정말. 단백질 많이 먹겠습니다. 야, 잘났어 정말 오래됐네, 그죠? 와, 이게 언제적이죠? 잘났어 정말.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맙고요. 내일 봐요.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